네, 람다 표현식에 대한 만드는 방법과 그 다음에 몇 가지 그 람다 표현식을 사용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람다 1번 한번 볼게요. 람다 1번을 보면 어떻게 만들었나요? 이렇게 만들었죠. 자, 이게 뭐예요? 파라미터 선언과, 자, 근데 이거는 뭐예요? 리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값이잖아. 이건 값이야. x 나누기 y라고 하는 값이죠. 값만 쓴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구현해야 될 메서드를 딱 보면, 구현해야 될 메서드를 보면 이 바디 안쪽이 리턴 문장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원래는 여기를 원래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면 바로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리턴합니다. x 나누기 y를 리턴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어차피 문장이 하나밖에 없고 리턴이라고 함수라고 하는 게 어떤 값을 리턴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생략하는 거예요. 중괄호 생략하고 리턴도 생략하고 다 생략을 하다 보니까 결국 남는 거는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람다 1번에서 우리가 썼던 방식이 이 방식이 결국 이거예요. 이거였던 거예요. 중괄호 생략하고 리턴 생략하고 리턴 값만 썼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처럼 중괄호 안에서 변수도 선언하고 if 문도 만들고 그 다음에 리턴 문도 있고 이러면 생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략할 수가 없어서 바디를 그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대신에 하는 일은 파라미터가 전달되면 그 파라미터를 가지고서 이런 일을 하고 최종적으로 어떤 값을 리턴하겠다. 이게 람다 표현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람다 표현식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사망연산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사망연산자를 쓰면 얼마나 간단해지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사망연산자 기억나세요? 어떻게 사용했었던 건지? 조건식을 만들어주죠. 조건식이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건식이 참일 때 선택되니까 조건식을 만족할 때 선택할까? 그리고 조건식을 만족하지 못할 때 선택할까? 값을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3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연산의 결과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 연산 결과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 항이 몇 개가 필요하다? 피연산자가 3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건식이 있어야 되고 첫 번째 값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값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항이 모두 3개가 있다라고 해서 3항 연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들어가는 기호가 물음표 기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컬런이 들어갑니다. 보통 사망연산자는 보통 이게 값을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의 값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사망연산자는 보통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냐 하면 어떤 변수를 선언할 때 여기에서 조건식을 써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값 혹은 두 번째 값 이런 식의 문장으로 보통은 많이 만들어요. 보통은 조건식을 만족하면 첫 번째 값을 변수에다 저장하겠다. 조건식을 만족하지 못하면 세미콜론 뒤에 있는 두 번째 값을 변수에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형식으로 보통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썼을 때 둘 중에 하나의 값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의 값이 나온다. 이게 사망연산자예요.
자, 이거를 이용하면 아까 문장이 얼마나 간단해지는지 볼게요. 여기 있는 그 익명 클래스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BS 1번, 2번 이렇게 하고 있었죠. my, mass, ABS 3번이라고 할게요. 3번. 자, 익명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new, my, mass. 그냥 my까지만 하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 하세요. 그러면 저렇게 자동 완성 해주잖아요. 자동 완성. 이 안쪽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 안쪽만. myMass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는 오직 하나의 메서드만 가지고 있고 그 메서드의 이름은 calc. 리턴 값은 더블인데 두 개의 더블을 받아서 리턴하면 돼요. 자,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더블 타입의 변수 하나를 선언을 해요. 여기에 들어갈 거는 x가 y보다 크면 x 빼기 y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y 빼기 x를 하겠다. 이거죠. x가 y보다 크면 x 빼기 y를 리절트에 저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y 빼기 x를 리절트에 저장하겠다. if else 딱 이게 3학 연산자예요. 그럼 우리는 최종적으로 리턴할 게 뭐예요? 리절트. 이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요거는 또 더 간단하게 쓸 수가 있어요. 굳이 두 문장으로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지역 변수를 선언한 목적은 그거를 리턴하기 위해서인데 그럼 이 자리에 리절트가 가리키는 거는 위에 선언된 더블 타입의 변수고 얘는 이거를 가리키는 거죠. 결국 이 두 문장은요. 이 두 문장은 뭐랑 같은 거예요? 리턴. x가 y보다 크면 x 빼기 y를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y 빼기 x를 리턴하겠다. 이 문장하고 똑같은 거랍니다. 그렇죠? 자, 이 문장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리턴하겠다. x가 y보다 크면 x 빼기 y를 리턴하겠다. 콜론. 그렇지 않으면 y 빼기 x를 리턴하겠다. 결국 한 문장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이 인터페이스 안에서 구현해야 될 문장이 리턴 문장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 테스트 먼저 해볼게요. 일단 테스트 먼저 해보면 abs.calc 1.0 빼기 2.0 똑같이 할게요. 똑같은 값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똑같은 값이 1 빼기 2 그죠? 이때 calc가 가리키는 거는 이때 calc가 가리키는 거는 죄송합니다. 여기 ABS가 아니라 ABS 3번이죠. 3번. 다시 실행할게요. 이때 calc가 구현되어 있는 곳은 누구냐면 ABS 3번. ABS 3번의 calc인 거죠. 얘를 호출한 거기 때문에 x 자리에 1.0이 들어간 거고요. y 자리에 2.0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무엇을 리턴하고 있냐 하면 x가 y보다 크지 않죠. 1은 2보다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거. 그래서 2 빼기 2를 리턴하고 있는 거죠. 리턴 값이 어디에? 여기 메서드를 호출한 자리에 리턴 값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 그렇죠? 자, 이거를 그러면 람다 표현식으로 쓸까요? 그러니까 요렇게 쓴 람다 표현식보다 훨씬 간단한 람다 표현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my, mass 타입의 ABS 4번. 우리가 구현해야 될 거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죠? 변수 두 개. 변수 두 개가 있는데 리턴을 해야 돼요. 얘를 리턴할 거예요. 그죠? 블록 안에서 메서드 블록 안에서 문장이 리턴문밖에 없어요.
그럼 리턴까지 생략하고 뭐만 쓰자? 값만 쓰자. x가 y보다 크면 x 빼기 y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y 빼기 x가 된다. 뭔가 되게 암호 같아 보이시죠? 네. 그냥만 놓고 보면 굉장히 이거 암호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차근차근 생각하면 요렇게 나눠서만 생각하면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절대 암호도 아니에요. x하고 y를 던져주면 x가 y보다 큰 경우에는 x 빼기 y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y 빼기 x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 연산자의 내용과 그다음에 람다 표현식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면 여기는 파라미터, 오른쪽은 리턴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빼기 x y를 주면 x 빼기 y가 되거나 y 빼기 x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사망 연산자 자체가 조금 암호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익숙해지시면 코드를 한 줄에 짧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뭐 테스트 해보시면 똑같은 결과 또 나오겠죠. ABS 4번 점 헬크 1.0 2.0 다 똑같은 결과예요. 그죠? 여기 있는 이 람다 표현식은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캘크라고 하는 메서드를 구현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를 갖는 그리고 리턴 값을 갖는 이런 그 람다 표현식을 만들어 봤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냥 여기서 같이 연습을 좀 할게요. 펑셔널 인터페이스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펑셔널 인터페이스. 자, 이번에는 프린터블이라고 할게요. 뭐 프린트 할 수 있는 뭐 그런 뜻이겠죠. 프린트에다가 에이블 할 수 있는 붙인 거니까 프린트 할 수 있는 보이드로 할게요. 리턴 값이 없어요. 리턴 값이 없는 경우에 람다 표현식 어떻게 만드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드 그다음에 프린트 여기는 문자열이 있으면 돼요. 어떤 거를 프린트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거를 프린트할지는 모르지만 문자를 하나만 전달을 받으면 그 문자열을 가지고서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 어떤 기능 하나를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게 이 펑셔널 인터페이스. 되셨죠? 자, 쭉 내려올까요? 쭉 내려와서 밑에서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이번에는 리턴 값이 없는 추상 메서드를 추상 메서드 구현이에요. 이것도 역시 두 가지를 해볼 겁니다. 익명 클래스로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람다 표현식으로도 할 거예요. 익명 클래스와 람다 표현식으로 할 거고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구현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을 전달을 받았을 때
네. 이 문자 무조건 이 문자 앞에다가 hello를 붙여서 그 다음에 문자열을 출력하는 그런 기능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변수를 프린터블 하고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프린터 1번이라고 할까요? new 프린터블 이렇게 하니까 anonymous inner type 이렇게 나오죠. 익명 내부 클래스란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군요. 그렇죠? 자,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객체 프린터 1번이에요. 프린터 1번은 프린터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어요. 그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그러면 그 객체는 당연히 뭘 가지고 있을까요? 프린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겠죠. 우리는 여기 어떻게 만들기로 했어요? 무조건 hello 붙인 다음에 문자에 s를 붙이겠다. 얘를 그냥 출력하는 게 아니라 앞에 hello를 붙여서 문자를 같이 출력하겠다. 별로 어려운 기능 아니죠. 그렇죠? 뭐 코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프린터 1번. 프린터 1번에서 우리는 점을 해보세요. 프린터 1번에서 점을 하면 메서드가 하나 보이죠. 어떤 메서드가 보일까요? 이런 메서드가 보일 거예요. 프린터 1이라고 하는 이 객체는요. 프린터 1이라고 하는 객체는 여기 있는 메서드 하나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클래스에 대한 정의가 돼버렸죠. 이 자리에서. 근데 그 클래스는 이름이 없어요. 클래스하고 하는 키워드가 없죠. 익명 클래스. 익명 클래스. 그리고 익명 클래스의 객체까지 생성이 됐어요. 생성이 됐으니까 변수에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첨조 변수에서 점을 찍으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 메서드가 보이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 메서드들 전부 다 오브젝트로부터 상속받은 거고 프린터 1번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는 프린트라고 하는 메서드 하나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프린트 하고 사용하는 거죠. 워드 이렇게 할까요? 워드 제일 많이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자바 이렇게 할까요? 자바 실행해 보세요. 헬로우 자바라고 나오죠. 프린트 1에서 프린트를 호출하면 1번 프린터에서 프린트를 호출하면 여기 있는 기능이 실행이 되는 거랍니다. 여기 있는 기능은 전달받은 아규먼트를 hello 붙여서 출력하는 기능이죠. 자, 이거를 어떻게 해야겠다? 람다 표현식으로 만들겠다. 자, 이거는 익명 클래스. 익명 클래스를 사용을 해본 거고요. 이번에는 람다 표현식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프린터 2번. 자, 람다 표현식에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메서드 이름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파라미터 몇 개 있죠? 하나. 요거는 써주셔야 돼요. 아, 하나가 있네. 하고서. 그 다음에 그 하나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다? 이걸 하겠다. 중괄호에 있는 기능을 하겠다. 이게 람다 표현식이랍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는 문장이 하나밖에 없기는 해요. 문장이 하나밖에 없기는 한데
여기를 중괄호를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되나? 제가 착각했나요? 되네요. 한 문장밖에 없으니까 중괄호가 생략이 되는군요. 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 두 문장 이상이면 안 될 거예요. 두 문장 이상이면. 여기서는 중괄호 생략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괄호 생략된 거다. 중괄호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 문장 끝날 때 세미콜론 있어야 돼요. 그냥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그냥 중괄호 이렇게 하고서 써준 것 뿐입니다. 이게 람다 표현식. 별로 이제 어렵지 않으시죠? 람다 표현식을 만든 목적은 뭐냐면 얘를 프린터 2번 하고서 메서드 호출하려고 하는 거죠. 이번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해보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안쪽에 있는 기능이 수행이 되는 거죠. 프린터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객체의 메서드 하나밖에 없는 그 메서드를 호출하면 람다 표현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수행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이게 람다 표현식이에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럼 제가 아주 간단한 문제 하나 드릴게요. 1번에서 했던 거랑 약간 비슷하긴 해요.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 형식이에요. 패키지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람다 3번이라고 패키지 하나 만들게요. 자, 그리고 람다 3번에서 우선 클래스를 만들 건데요. 클래스를 뭐라고 만들 거냐면 계산기라고 만들 거예요. calculator. 계산기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계산기. finish. 자, 계산기라고 하는 클래스는 내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내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인터페이스의 이름은 calculable, 계산 가능한 이라는 인터페이스예요. 이 인터페이스는 더블 타입을 리턴하고요. 메서드 이름은 calculate고요. 더블 타입의 변수 2개를 전달받는 메서드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추상 메서드 하나만 가지고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펑셔널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됐죠? 이 메서드는, 이 클래스는 다음과 같은 퍼블릭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더블을 리턴하고요. 메서드 이름은 calculate인데요. 여기도 calculate고 여기도 calculate예요. 네. 더블 타입의 x를 전달받고요. 더블 타입의 y를 전달을 받습니다. 자, 얘가 하는 일은 리턴을 해요. 무엇을 리턴하냐 하면,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calculable 타입의 calc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를 더 전달을 받아요. 그리고 얘가 하는 일은 calc의 calculate를 호출하면서 이렇게 호출한 결과를 리턴하는 메서드. 자, 이게 계산기라고 하는 클래스입니다.
되셨죠? 되셨죠? 네. 제가 계산기라고 하는 클래스는 설계를 해드렸는데 이 계산기는 무엇인가를 계산을 해줘요. 숫자 두 개를 가지고서 어떤 값을 계산해서 리턴을 해주는 계산기예요. 그런데 어떤 값을 계산할 건지는 세 번째 아규먼트가 결정을 해요. 세 번째 아규먼트는 인터페이스 타입이에요. 그리고 그 인터페이스 타입은 calculate라고 하는 메서드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결국 이 calculator가 가지고 있는 계산기가 가지고 있는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는 메서드는 어떤 객체가 하나가 주어지는데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calculate 메서드를 호출해서 그게 리턴해 주는 값을 그냥 그대로 다시 리턴해 주는 메서드인 거예요. 만약에 여기 세 번째로 전달되는 객체가 더하기를 해줄 수 있는 객체라면 여기 있는 calculate는 더하기의 결과를 리턴하게 될 거고요. 세 번째에 있는 아규먼트가 뺄셈을 해주는 객체라면 두 숫자의 빼기의 결과를 리턴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어떻게 사용할지 잘 모르시겠죠?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메인 클래스 만들게요. 람다 메인 3번. 람다 3번 패키지에서요. 람다 메인 3번 그리고 메인 메서드. 자, 여러분, 자, 여기까지는 제가 해드릴게요. calculator 계산기 객체 생성. 변수 선언 이렇게 하시면 돼요. calculator라고 할까요? calculator는 calculator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렇죠. 구현 안 된 거 없잖아요. 추상 클래스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클래스잖아요. 생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첫 번째 더블 타입의 add라고 할게요. 이건 선언하는 거죠. 자, calculate 숫자를 넘기는 거예요. 1 더하기 2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를 뭔가를 넘겨야 돼요. 여기를 뭔가를 넘겨줘야 이 add가 덧셈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변수 add가 두 숫자의 더하기 덧셈 결과가 저장되도록 완성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넣으면 될까? 네, 여기를 어떻게 넣으면 될까? 하나만 더 할까요? 네. 2번. 이번에는 더블 타입 확인도 해봐야 되겠죠? 여기 out add는 여기서 add. 이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될까요? 결과는 3.0이 나오면 돼요. 결과는 3.0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1.0 더하기 2.0이니까 3.0이 나올 수 있도록 여기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번에는 더블 타입의
디바이드라고 할까요? 디바이드. 빼기라고 할게요. 뺄셈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서브트랙. 캘큘레이터. 캘큘레이터는 무슨 메서드 가지고 있어요? 메서드 하나밖에 없어요. 캘큘레이터라고. 1.0 빼기 2.0. 자, 여기도 여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변수 서브트랙트가 두 숫자의 뺄셈 결과가 저장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출력했을 때 결과가 뭐라고 나와야 될까요?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의 결과는 마이너스 1.0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이 자리에서는 뭐 둘 다 할 수 있는데 익명 클래스를 사용해요. 익명 클래스를 사용해 보시고요. 여기서는 문제를 2개를 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에 익명 클래스와 맘다 표현식 두 가지를 다 연습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5분 정도 시간 드릴까요? 이걸 해보시면은요. 아마 저희가 다음 주에 사용하게 될 패턴이 이런 패턴들을 많이 사용하게 될 건데 람다 표현식이 이거 잘만 쓰면 코드가 되게 이해하기가 쉽구나 라고 하는 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 위쪽을 먼저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래쪽은 조금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주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만 일단 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은요, 캘큘레이터가 이 클래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고민하실 필요 없으세요. 뭐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지, 캘큘레이트를 가지고 있는지, 뭐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자, 생성은 됐단 말이에요. 캘큘레이터라고 하는 클래스가 누군가가 만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생성자를 불러서 객체, 인스턴스를 생성을 했어요. 인스턴스가 있으면 점을 사용을 하면 그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메서드는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더블 타입 넣어라. 그럼 더블 타입. 두 번째 더블 타입 넣어라. 더블 타입. 잘 넣었죠? 자, 근데 세 번째는 무슨 타입 넣어요? 캘큘러블이라고 하는 타입을 넣으래요. 그쵸? 왠지 인터페이스 같아 보여요. 자바에서는 대부분의 인터페이스들은 able하고 하는 이 전미사가 붙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보통 많습니다. 자, 그러면 객체를 생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게 클래스인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그 팝업 메뉴를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있는 세 번째 아규먼트는 캘큘러블이라고 하는 타입이에요. 그쵸? 네. 얘가 클래스인지 인터페이스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물론 이 클래스 안쪽으로 가보면 얘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건 알아요. 알지만 어쨌든 기본 타입은 아니란 말이에요. 불리언, 인트, 더블과 같은 기본 타입은 아니에요. 맞죠? 기본 타입이 아니면 객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객체를 생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객체를 사용하려면 객체를 생성을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방법은 뭐예요? 객체를 캘큘러블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컨트롤 스페이스 누가 가지고 있는 애주점. 자, 이거 두 개가 있어요. 우리 1번에서도 했었기 때문에 두 번째 거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람다 3번에 있는 캘큘레이터 클래스 밑에 있는 인터페이스. 컨트롤 스페이스. 그래서 밑에 거 엔터. 요렇게 임포트가 돼요. 요렇게 임포트. 그죠? 그리고 캘큐는 생성하면 되잖아요. new 캘큘러블 하고 생성하면. 자, 이게 익명 클래스 아니에요? 이게 익명 클래스죠. 그쵸? 제가 한 거라고는 뭐 했어요? 메서드를 딱 보고서 메서드가 캘큘러블 타입을 넣으라고 했으니 캘큘러블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변수 하나 선언해서 객체 만들어야지 라고 한 거잖아요. 객체를 만들 때는 뭐를 한다? 생성자를 호출한다. 그죠? 근데 얘가 클래스가 아니라 인터페이스였기 때문에 추상 메서드를 구현하는 클래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익명 클래스. 이제 이 안쪽만 만들어서 해주면 모든 에러가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내용은 뭐예요? 계산하고 싶은 내용은 x하고 y가 있으면 x 더하기 y를 하는 거. x 더하기 y를 리턴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캘크를 여기다 넘기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시면 1 더하기 2는 3.0 이렇게 됩니다. 3.0. 자, 이거를요.
여기 있는 캘크라고 하는 거는 얘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냥 그대로 넣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네. 자, 이거는 이건 남겨둘게요. 주석으로 남겨두고요. 이 코드를 이렇게도 하실 수 있으세요. 위쪽과 똑같은 코드를 더블 add는 calculator.calculate x 1.0 y 2.0 그리고 calculable이 있어야 돼요. 세미콜론. 일단 문장이 끝나야 되니까 세미콜론. 자, 이 자리에 아까 타입이 뭐라고 했냐면 마우스 올려보니까 이 자리에 써야 될 타입이 calculable이라고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calculable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new calculable 하고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 요 중괄호까지만 딱 보세요. 중괄호까지만. 자, 이거 제가 일일이 손으로 다 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냥 이클립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줬어요. 제가 new, calc 요 정도만 쓰고 컨트롤 스페이스. 그러면 힌트를 주잖아요. 제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얘를 선택한 거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람다 3번에 있는 calculator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calcul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려고 하는 거니까 첫 번째 거 선택해서 그 다음에 엔터 하면 여기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이게 아까 제가 설명했었던 그네요. 위쪽에 있는 변수가 얘기하는 부분, 변수가 가리키는 거는 이런 객체. 그러면 이 객체를 그냥 이 자리에 넣자. 그대로잖아요. new, 생성자, 그 다음에 클래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자리에 return 0 대신에 return x 더하기 y 이런 패턴을 제일 많이 사용해요. 이것도 익명 클래스예요. 익명 클래스. 파라미터 자리에 파라미터가 지역 변수잖아요. 메서드 안에서 만들어지는 지역 변수잖아요. 파라미터 자리에 이름이 없는 클래스를 만들어주는 이것도 익명 클래스예요. 솔직히 고백을 하면 제가 자바를 공부할 때 이 코드 보고서 신경질이 났었어요. 이거 뭐지? 이해가 안 됐어요. 코드만 딱 봐서는. 근데 이게 결국은 익명 클래스를 얘기했었던 거예요. 익명 클래스를. 첫 번째와 두 번째 아규먼트는 더블 타입이니까 첫 번째 메서드를 호출할 때 첫 번째 아규먼트와 두 번째 아규먼트를 실수 타입으로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규먼트가 calculable 타입이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생성자를 불러버렸던 거예요. 생성자를 불렀는데 이게 마침 인터페이스여서 그거를 구현하는 클래스가 있어야 됐었던 거고. 그래서 익명 클래스가 이 자리에 들어갔던 것뿐이에요. 코드가 되게 이해하기 힘든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 코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캘큘레이터가 계산을 해주는데 1.0과 2.0이라고 하는 숫자를 1.0과 2.0이라고 하는 숫자를 1.0은 x, 2.0은 y 그래서 무엇을 리턴한다? x 플러스 y를 리턴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이 calculator라고 하는 클래스가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 번째 자리에 익명 클래스만 잘 만들어주면 첫 번째 아규먼트 가지고 두 번째 아규먼트 가지고 덧셈을 해줄 수 있도록 calculator 클래스는 잘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만 익명 클래스로 잘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만. 그래서 여기에 저장되는 게 뭐냐면 이 메서드가 리턴해 주는 값이 이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래서 그거를 출력을 해 보니까 3.0이 나오는 거죠. 3.0. 자, 여기 있는 코드가 이해가 되시면 여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익명 클래스를 간단하게 쓰는 게 뭐였어요? 그게 람다 표현식이죠. 메서 파라미터와 리턴 값. 파라미터와 리턴 값으로만 표현하는 게 람다 표현식이란 말이에요. 파라미터를 주면 값을 주겠다 하잖아요. x와 y를 주면 x 빼기 y를 계산하겠다 이거예요. 실행해 볼까요? 뺄셈의 값은 1.0 빼기 2.0에서 마이너스 1.0이 나오죠. 그렇죠? 코드가 얼마나 람다를 쓰니까 코드가 얼마나 간단해졌어요. 진짜 간단해졌죠. 게다가 익명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기 있는 코드가 훨씬 더 직관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계산기는 계산을 해주는데 1.0과 2.0을 주면 1.0 줬구나 2.0 줬구나 무엇을 주는 거지? x 빼기 y를 주는 거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계산기가 계산해주는 내용은 1.0이 x로 들어가고 2.0이 y로 들어가서 무엇을 리턴한다? x 빼기 y를 리턴한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변수에는 1 빼기 2가 저장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런 람다 표현식이 익명 클래스보다 훨씬 더 직관적인 그런 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어려워요? 제가 처음 이 람다 표현식이 나오기 전에 제가 자바에서 제일 힘들었던 코드가 이해하기 힘들었던 코드가 이거였었어요. 그냥 이클립스가 만들어 주니까 그냥 따라서 쓰기는 썼었는데 이해는 못하고 썼었던 부분.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결국 이게 객체를 생성하는 거였고, 객체를 생성하려다 보니 추상 메서드가 있어서 추상 메서드를 구현하는 익명 클래스가 바로 옆에 따라서 있었던 것 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자바에서. 특히나 이런 패턴을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GUI 사용하는 부분. 그러니까 뭐 버튼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용하는 부분. 거기에서 익명 클래스. 우리 버튼에서 클릭도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익명 클래스 클릭커블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다가 셋온 클릭 리스너 하면서 그냥 이 자리에다가 바로 익명 클래스 넣는 거 했었잖아요. 그죠? 그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게 람다 표현식인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리턴 문장 하나만 있는 이런 간단한 경우에는 익명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보다 람다 표현식을 사용하는 게 코드를 훨씬 더 가독성 있게 만들어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